전기저항 측정.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멀티미터 세팅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멀티미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보시면 우리가 쓸 거는 여기서 이렇게 돌렸을 때 나오는, 자, 여기 보면 이거 여기 한 번 더 돌려야 되겠죠? 더 돌렸을 때 나오는, 여기 보면 여기 단위가 있어요. 더 들어와서 봐도 돼요. 뭐라고 돼 있죠? 메가오음이라고 돼 있지. 그지? 메가오음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거 오픈 루프라고 해서 지금 오hm 측정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항 측정할 때는 이쪽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는 보면 DC 볼티지 측정을 합니다. 됐죠? 증류 전원 측정을 합니다. 왜? 우리 시험지에 보면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보시면 DC로 돼 있지 AC로 돼 있지 않아요. 뭘 보고 얘기한 거죠, 저 지금? 여기 5V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동그라미 그려서 물결 표시 이렇게 해주는 이 상황이 아니면 그거는 교류지. 이렇게 물결 표시에는 이렇게 펴주면. 근데 막대기 두 개 들어와 있으면 뭐다? 직류 전원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DCV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 꺼놓고, 그 다음에 이거 케이스는 그냥 이따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거지, 그냥 꺼내놔도 돼요.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일단 이거 장비를 꽂으실 때는 먼저 뭘 보냐면 여기 글자가 컴이라고 돼 있어요. 코먼드 한자가 여기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다가 까만색 라인을 갖다 걸어줍니다. 자, 장비 홈페이지에 가보셔도 여기 빨간색 꽂아놨어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DC나 AC가 20A일 때만 이쪽을 쓰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높은 전압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다 가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끝까지 꽉 꽂아주셔야 돼요. 됐죠? 꽉 눌러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됐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했습니다. 멀티미터는 설명이 끝났고, 다음에 시험장에 오시면 이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오시면 이렇게 브레드보드가 있어요. 브레드보드가 있어요. 그죠?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놈은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 선이 쭉 연달아 있고 파란색 선이 쭉 연달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까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철판 하나가 쫙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도 파란색도 철판 하나가 쭉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쪽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철판 두 개가 쭉 일자로 되어 있고, 쭉 일자로 되어 있고, 쭉 일자로 되어 있다. 이거 안 써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게, 이거 일단 말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안쪽에 있는 이 5칸짜리가 있는데 1번이라고 여기 아주 작게 적혀 있습니다. 글자가 1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A, B, C, D, E라고 돼 있지, 그지? 네. 그러면 뭐예요? 1번 줄에 A, B, C, D, E가 있고 F, G, H, I, J가 있다는 얘기지. 내가 카메라로 가려서 안 보이는데 막 떠들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1번 줄에 보시면 1번에 A, B, C, D, E까지만 한 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도 2번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두 번째 줄에다가 A, B, C, D라는 게 한 줄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판이 여기다 주르륵 들어가 있는데 몇 개? 여기 판이 64개가 주르륵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각각 요거를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일단 아이디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꽂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시험장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러니까 브레드보드를 지급받는 거예요. 전기저항 측정을 한다면 브레드보드를 지급받아요.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말고 보시면 여기에 R1, R2, R3, R4 이렇게 판 위에 저항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하나만 뽑습니다. 자, 저항을 뺄 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손톱으로 여기 있는 띠를 딱 이렇게 해서 밀면 돼.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만, 내가 여기서 3개 쓸 게 아니니까 하나만 꺼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브레드보드에 이제 브레드보드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그죠? 다음에 R1을 잡았어요. 그러면 R1이라고 하는 놈이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여기 가서 앞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감독위원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앉아서 저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호를 다 알 수 없잖아. 그리고 띠 색깔을 다 외운 것도 아닌데, 그죠? 보자마자 내가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서 그냥 차례대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꽂는 거야. 이렇게 1번, 다음에 여기 들고 와서 이제 2번, 그 다음에 3번,
빼서 3번을 빼서 여기다가 꽂아주고 4번을 빼서 꽂아주고 그럼 뭐 얼마나 벌려서 꽂을지는 자기가 알아서 설정하시면 돼요. 됐죠? 네.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저쪽으로 저 가서 저기 앉는 거야. 자, 가져와서 이제 들고 와서 앉았다 라고 하면 자, 이 상태로 들고 손으로 들고 측정하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손에 습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항이 엄청 높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일단 꺼내서 다리를, 자 보세요, 여기 한 5mm 정도만 잡아서 손톱으로 찍고 이렇게 꺾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잡고 손톱으로 꺾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살짝 이렇게 비틀린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짝 비틀린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이게 살짝 비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손으로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면 돼요. 살짝 트위스트를 걸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내리면 꽂으면 돼요. 이렇게 내리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뭐라 했어요? 이 판이 독립적이라고 했죠, 그죠? 네. 독립적으로 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에 꽂아줘야지 이렇게 선이 쭉 연결되는 판에 절대 꽂으면 안 되는 거지. 됐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4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꺾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리를 꺾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평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줌을 더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구멍을 이제 놓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된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꺾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여기다가 꺾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봐봐요. 완전히 뒤집었지, 그지? 그런데도 돌리면 돌아가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죠? 그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뒤집은 거야, 지금. 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을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 거까지 해서 이만큼 보여줬는데도 못 따라하면 난 몰라. 그죠? 네. 그건 본인들의 일이지, 이제는. 난 몰라. 4개나 했잖아, 그죠? 3번도 아니고 4번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꽂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기계를. 자, 기계를 들고 오셔서 쓰실 때는 항상 잘 펼쳐서 선이 꼬이지 않도록, 선이 꼬이면은 몸이 불편하니까 꼬이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목이 잠겨 자꾸. 담배를 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또도도도 돌려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메가옴이라고 글자가 보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잡을 때 저는 지금 익숙하니까 이렇게 잡는데, 여러분께 이거를 왼손에 빨간색을 잡고 뭐 까만색을 오른손에 잡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 끝에다가 이렇게 찍으시고, 여기 찍으시면 좀 기다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 움직이죠. 4, 5, 3, 4, 5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내가 일정하게 지금 측정되는 숫자, 그 숫자로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움직여. 그죠? 네. 그런 거를 그냥 보고, 그냥 5로 하자 해도 돼. 왜냐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거든? 이거 측정해놓고 난 다음에 범위를 넘겨주는, 이제 그거를 10% 정도의 여유를 준단 말이에요. 플러스 5%, 마이너스 5% 정도의 이 여유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0점 몇 정도는 문제를 삼지 않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흰 종이에다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에 표가 있는데 R1이라고 하는 거는 97.5까지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쓰셔야 되는 거지. 네. 됐죠? 다음에 2번은 바로 5% 넘어가서 측정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찍고 여기 아래에 꽂아 놓은 데 찍고서 꽉 누르고 있으면 177.4 5 어느 게 좋을까? 6 5로 하는 게 낫겠지. 이거도 177.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R2는 177.5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자, 얘는 67.345가 또 왔다 갔다 하네. 67.4로 하면 되겠네. 그죠? 예. 67.4. R3는 67.4.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에다 맞춰 쓰는 게 아니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찍으시면, 자, 이거는, 자, 여기 드디어 나왔어요. .737.
0.737kΩ이 나왔어요. 0.737kΩ이 나왔어요. 됐죠? 0.737kΩ. 자, R4는 점을 먼저 찍고 737K가 나온 거야. 됐죠? 이렇게 글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절대로 이 시험지를 잘 안 보는데,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국가대학 기술자격 실기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브래드보드에 고정된 회를 뭐라고 막 적혀 있어요. 그죠? 자, 보시면 저항값은 옴으로 측정하라 했어. 킬로옴으로 측정하라 했어, 말라 했어? 말라고 했어요. 전압은 볼티지로 측정을 했어요. 미리볼티지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측정해서 결국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가 다 남아있어요. 그죠? 네. 얘는 그대로, 세 개는 다 그대로 쓰면 되네. 그죠? 그러면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려서 여기다 쓰면은 그건 뭐야? 0.700K예요? 아니요, 5mm. 그게 아니죠. 자, 얘는 뭐냐면 0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는 거 앞에. 네. 0.737k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바꿔주면 뭐예요? 그냥 0이라는 걸 떼버리면 뭐예요? 737 그냥 옴인 거예요, 이거. 그럼 소수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써주면 돼요.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답안지에다 그대로 옮겨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시험장 오시면 이거 아까 보여줬던 그 공개 문제를 그러니까 갱지에 줘요. 거기에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답안지에 옮겨 쓰는 작업을 해야 돼요. 틀리지 않도록.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표가 있으면 R1 네, 글자 쓰기 싫은가 봐요. 왜 3을 쓰려고 그러니까 R을 먼저 R에다가 3을 쓰려고 그러지? R4 이렇게 있고 V1, V2가 있을 거예요. 이런 표에 이렇게 칸이 있으면 여기다가 97.5로 옮겨 쓰고 177.5로 옮겨 쓰고 그 다음에 67.4 그 다음에 얘는 절대 0점 쓰지 말고 737 7이라고 틀리겠다. 틀리면 안 돼. 자,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지. 자, 여기가 써서 저항 측정을 끝낸 거예요. 됐죠? 저항 측정을 여기까지 끝낸 겁니다. 자, 다음. 자, 이제부터 여기는 이제 저항 측정이 끝났으니까 이 기계는 꺼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꺼놓으면 되겠죠. 오프 쪽으로 레버를 돌려놓고 살짝 옆으로 옮겨요. 자,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보시면 저항 측정하는 도면을 여기다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저항 측정하는 도면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죠? 네. 자, 이런 먼저 뭐하냐? R1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야 되겠죠? 얘잖아. 네. 그죠? R1에다가 먼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숫자로 말해줄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B1에다가 머리를 꽂아요. 여기 대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대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R1의 꼬리는 그냥 쭉 펼쳐서 이 선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보내는 거야.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B1 셀과 B1 포인트하고 B19 포인트를 갖다 쓴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렇게 쓴 거예요. 예, 엑셀처럼 말해서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그냥 19-B겠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꽂은 거예요. 다음에 2번 어디 있느냐? 이 꼬리랑 R2의 대가리랑 만났네.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이제 어떻게 한다? 같이 꽂는다. 같이 구멍에 꽂으려 그러면 구멍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판 하나가 철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옆에 판에 꽂아줘도 같은 선인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여기다가 다 같이 꽂아주는 거지. 여기가 꽂아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는 만났고 꼬리는 서로 안 만난 형태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R3라고 하는 걸 그러면 이제 빼오면 이번에는 뭐예요? R3의 대가리는 어디? 여기다가 B 말고 C 말고 D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꽂으려고 했더니 길이가 비슷하네? 그러면 더 펼쳐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번 꽂아볼게요. 꽂아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안 되네. 안 되면 다시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살짝 펼쳐요. 손톱으로 이렇게 펼치면 쫙 펼쳐지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잡고 꺾으면 칸이 달라지겠죠,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 잡고 꺾으면 칸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D1번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 와서 이쯤에서 여기다 딱 꽂아지도록 이렇게. 예, D가 잘 안 꽂아지네. D가 잘 안 꽂아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에다 꽂아버리면 되지. 그래도 돼요. 같은 판이라니까. 자, 이렇게 꽂아도 돼요. 자, 이렇게 꽂았어요. 자, 지금 보시면 좀 선이 깔끔하진 않은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E1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어? 자, 여기 보면 여기 18번까지만 왔어요. 즉 뭐예요? 이 선을 안 썼다는 얘기지. 안 만나게 해줬다는 얘기지. 서로 안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냥. 됐죠? 다음에 맨 마지막 걸 뽑아서 이제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교수님 근데 그 E로 시작해서 D로 끝나도 되는 겁니까? 되지. 왜? 여기는 이거는 판이지. 이렇게 수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같은 선으로 이렇게 한 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옆에 칸에 맞추면 되죠, 그죠? 이렇게 E에다가 출발을 시켜서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얘가 이제 맨 마지막 게 중요한 거야. 머리는 서로 만났어, 그지? R3의 꼬리와 R4의 대가리는 만났어요, 그죠? 네. 여기 이 부분에서 만났어. 근데 뭐예요? R2의 꼬리와 R4의 꼬리가 서로 만나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같은 선에 갈 수 있도록 쭉 펼쳐서 이렇게 꽂아줘야 된다는 거지. 같은 숫자에. 그렇지. 같은 숫자 열에 맞도록 이렇게 여기 이 옆으로 여기 옆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갖다 꽂아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빨간색, 빨간색, 까만색 선을 하나씩 챙겨가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동영상에는 안 찍혔어요. 하나씩만 챙겨오라 그랬더니 박스를 들고 와서. 그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라는 거 이거 건전지 모양 보면서 알 수 있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항상 빨간색. 그러면 이 줄이 어디예요? 제일 앞에 있는 A1에다가 빨간색을 연결해 주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는 맨 밑에 있는 맨 마지막 줄이 결국은 이거 보시면 R2의 꼬리, R4의 꼬리가 있는 줄이 결국은 마이너스와 만나는 선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는 파워 서플라이의 플러스 부분,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파워 서플라이의 마이너스 부분을 악어 클립을 잡고 그 다음에 파워를 인가해주면 5V가 공급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측정하라고 하는 거에서는 자 보세요. 얘도 빨간색이잖아, 그죠? 얘 까만색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잘 꽂으라 그랬던 거예요. 빨간색 부분이 항상 위로 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뭐예요? R3의 대가리와 R3의 꼬리를 서로 찍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어, 없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에서 R3의 대가리와 R3의 꼬리를 걸으면 되죠,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이거 R3 꼬리가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R4의 대가리를 찍어도 되지 뭐. 그렇죠. 같은 선에 있으니까. 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V2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서 대가리는 여기, 그 다음에 꼬리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옮겨와서 R4의 대가리와 R4의 꼬리를 이렇게 눌러주면 그대로 되는 거지. 그때는 DCV를 써야 되는. 그렇지, DCV로 만들어 놓고 아까 그래서 먼저 설명한 거예요. 네. 이걸 파워 서플라이까지 옮겨가서 뭐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만 해도 알아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부 다 머리가 어떻게 합쳐지느냐, 꼬리가 어떻게 서로 갈라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헷갈릴 만한 문제를 내가 하나만 찍어주면 여러분이 제일 헷갈려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 요건 그대로 두고 이거는 그냥 쭉 직렬 연결 쭉 위에서 아래로 쭉 계속 내려오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자, 3번 문제는 보시면 하나만 여기는 R1만 직렬로 해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R1 꼬리하고 같은 줄에다가 머리 다 걸고 꼬리는 다 만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말만 해도 이제 알아듣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보세요.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헷갈려 해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R1은 그대로 일자로 대가리 꼬리가 전부 다 뭐예요? 5V를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 3, 4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그 안에 다 꽂아주는 거야. 그 2, 3, 4가 R1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죠? 그림을 펼쳐서 오히려 R4를 밑에다 그려줬으면 사람들이 안 헷갈렸을 텐데 얘가 돌아 있으니까 헷갈려 하는데 그건 헷갈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거만 하나 더 새로 꽂아볼까요? 네. 자, 요거만 하나 새로 꽂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옮겨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는 R3였고 얘는 R4였어요. 그죠? 그러면 R3 빼놓고 R3 빼놓고 R4 빼놓고 뺄 때는 항상 예, 위치를 알고 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R2를 뽑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쫙 펼쳐준 다리를 다 펼쳐주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꺾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꺾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이 R4죠. 네, R2 얘 R2 자 R2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C열에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가 걸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 선이 여기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야. 이 D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R1만 안 건드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3도 마찬가지로 그럼 다리를 다 펼치겠죠, 그죠? 다 펼쳐서 여기서 아주 짧게 꺾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든 거야.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가 여기 꼬리가 누구를 만나게? R2의 꼬리를 만나게, R 대가리가 꼬리를 만나게 이렇게 해서 꽂아주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펼쳐가지고 제일 짧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얘는 맨 마지막 거니까 어느 정도 다리가 조정이 되게 해놔야 되겠지, 그지? 네. 제일 마지막 꼬리는 만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꼬리가 그냥 R3의 꼬리를 그대로 머리가 만나도록 해주고 꼬리는 여기에 R1과 같은 줄로에 이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19번. 꽂아주면 되겠지. 꼭 19번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 꺾은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 자, 그죠? 예,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다리가 겹쳐 있어도 돼, 안 돼, 이거는? 되잖아. 같은 천은 이미 들어갔는데. 네.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보면은, 볼티지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요 수로에다가 옮겨주면 끝나버리는 거지. 됐죠? 네. 이 4번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굳이 여기에 수평선으로 돼 있다고 이걸 옆으로 돌려서 꽂고 이런 짓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됐죠? 네.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돼요? R1 그냥 걸어 놓고, 그죠? 꼬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그 꼬리에서 R2 그대로 걸어주고, R3와 R4를 한 줄로 만들어서 또 옆에 밑에다 걸어주고, 꼬리가 다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R1은 건들리면 안 되고, 2와 4의 꼬리는 다 걸려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이제 이해되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7번 문제예요. 자, 형상은 휘스턴 브릿지처럼 생겼지만 휘스턴 브릿지가 아니고, 뭐 때문에 헷갈려 하면 얘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야. 자, 이거 실제로는 몇 번 문제와 같은 문제? 1번 문제와 같은 문제예요. 1번 문제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자, 봐봐요. 여기 있는 선을 펼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이거 펼쳐 그렸다 생각해봐요. 그럼 R1과 R3가 일자로 돼 있고 R2, R4 일자로 돼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이게 보여야 돼, 그냥. 이거 왜 그렇게 그렸냐면 V2를 측정해라라는 걸 여기 찍어주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한다고 다들. 우리 학생들 가르쳐보면 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 버린다. 알겠어? 그러면 뭐만 바뀌었다 생각하는 거야? 1번 문제에서 R2, R3만 자리만 바꿨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 이제 눈에 보여요. 이제 8번 문제 보면 얘도 결국은 뭐예요? R2를 그러면은 아까 했던 문제에서 내가 4번 해줬던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 R2만 걸어놓고 1, 3, 4를 이와 아까 전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면 되네. 보이지, 그지?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런데 얘는 또 달라 보이지? 똑같은 거 같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대가리 꼬리가 전부 다 한 줄에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R1의 꼬리와 R3의 대가리가 만났지. R2의 꼬리가 같은 줄에서 만났지. R4의 꼬리가 대가리도 여기 한 줄에서 만났지. 그러니까 한 줄 한 판에는 이거는 한 줄은 쫙 다 모든 선이 다 걸려 있어야 돼. A를 제외한 모든 곳에 선이 다 있어야 돼. 저항다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얘만 있느냐? 아니야. 이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형태도 있어.
그럼 얘는 뭐 다른가? 똑같은 거지, 그지? 봐봐. 여기 R1의 꼬리, R2의 꼬리, R3의 대가리, R4의 대가리.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은 거지. 모양만 다르게 그린 거지. 같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V1, V2의 측정점이 아마 다를 수도 있어요. V1, V2는 여기는 R2를 하라고 했는데 얘는 뭐랬어? 아, 여기 R2의 대가리 꼬리라고 했고 여기는 R4의 대가리 꼬리라고 했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R1, R3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거야. 문제는 같은 건데 그림을 다르게 그린 거야. 왜? 대가리 어차피 다 만나 있고 꼬리 다 만나 있는데 여기를 찍으나 여기를 찍으나 여기 이렇게 찍으나 이렇게 찍으나 같다는 거지. 네,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다르게 그림만 다르게 그린 거야. 그지? 네. 다음에 11번 문제 보면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R1 하나 걸고 R2, R3를 걸고 난 다음에 대가리가 R4의 대가리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는 거지. 네. 그럼 꼬리가 나와서 마이너스를 받아주는 쪽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평행항으로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2번 문제 직렬로 쭉 내려오는 거 문제보다는 짧지만 제일 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줄이 제일 길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파 꼬리는 아무데나 꽂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 알파 꼬리를 꽂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까만색 선만 일로 그 꼬리에 같은 줄에 넘겨주면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지? 네. 자, 순식간에 11번 넘어갔어요. 12번 마찬가지로 R1, R2는 직렬. 그 다음에 그 밑에서 R3, R4가 병렬. 그죠? 네. R2의 꼬리에 무는 데서 R3와 R4의 대가리가 만나고 꼬리가 같은 점에 있게 해주고 난 다음에 검은색 선을 연결해주면 된다는 거지. 직렬이면 세로도 같이 꽂고 병렬이면 열을 같이 꽂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13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예요?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렵지, 그지? 이건 이제 보니까 안 어렵지, 그지? 자, 그러면 뭐야? R1 먼저 시작했으면 R2를 꼭 꽂는 게 아니고 꼭 꽂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R1과 R3를 직렬로 한 줄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R1 대가리와 R2가 서로 R3의 꼬리가 서로 만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꼬리에서 바로 시작하는 R4의 대가리를 꽂고 그냥 내리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13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13번을 많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긴 하는데 힘들어 할 게 없어. 그럴 거면 차라리 R2를 제일 앞으로 당겨버리라고. R2를 제일 앞에다 길게 걸어놓고 R1과 R3를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꽂아주면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다가 R4를 이렇게 걸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13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내 마음이야. 그죠? 내 마음이니까 R1을 무조건 제일 먼저 꽂아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형상이면 R2를 먼저 꽂아주는 게 낫지. 오히려 길게 꽂아주는 게 낫지. 됐죠? 그러면 14번 문제까지 보면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R1 먼저 걸고 R2, R3 걸고 R4를 걸어주고 이것도 아까 봤지 않나? 네. 그지? 예. 아까 이런 문제 똑같은 거 봤잖아, 그지? 어디였어요? R4를 옆으로 그린 거. 네. 그지? R4를 옆으로 평행하게 그린 문제였잖아, 그죠? R1도 평행하게 그려놓고 그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실제로.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 전기장 측정을 다 찍은 걸로 하겠습니다.